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보고 갈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 14,500포인트를 갖다가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러고 좀 눌리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뭐 PC도 잘 나왔고, 나스닥 쪽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 14,500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자, 앞전에 이제 좀 저항이 좀 강했어요. 이랬었던 자리였었고, 지지도 여러 번 받았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14,500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 못 가도 우선 당장은 이제 15,000까지는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쉬운 거는 나스닥이 최근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못 따라갔다. 국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보여주고요. 이번 주는 국장이 좀 요동을 쳤죠. 진짜 좀 심할 정도로 요동을 쳤는데,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코스피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해요. 뭐 금요일 날 미증시가 좀 좋았기 때문에 상단에서 버텨줄 거는 같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상단 2600 위에서 무조건 움직여 줘야 돼요. 여기를 갖다 이탈을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사실상 하락으로 넘어갈 추이가 가능성이 있어요. 뭐 하락을 뭐 엄청 크게 한다는 건 아니고, 뭐 얘를 갖다 따라 움직인다면 대충 2550선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오버해서 좀 내려간다고 해도 2500 초반대 정도. 자, 그렇게 좀 열릴 것 같고, 근데 뭐 미증시 금요일날 양호했으니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버텨주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또 혹시 모르죠,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래서 그 정도 좀 열어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600 위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수급까지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강한 지지선으로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600을 강한 지지로 만들고, 자, 다음번에 움직일 만한 곳은 대략적으로 2750까지 좀 열어두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움직임 나오는지 이번 주 좀 수급이랑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 자, 여기 하단,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 하단, 그리고 약간 이때는 좀 과하게 빠진 거 하나 빼면은 지금 굉장히 이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 라인이 맞물리는 라인과 그리고 2600선이 맞물리는 라인이 여기에요. 그게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자금 같이 볼게요. 증시 자금 같은 경우도 되게 양호해요. 뭐 외국인을 던진다고 했을 때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수를 방어를 해주든 뭐 어떻게 받아주든 할 거 아니에요. 자, 우선은 50조였어요. 50조에서 57조까지 7조 원이 늘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서 7조 원이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시장에 7조 원이란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방어를 충분히 해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신용이 늘었는지를 봐야 되죠. 신용 같은 경우에는 뭐 19조 3천억에서 20조 1천억 정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증시 자금이 7조가 늘었는데 요 정도 뭐 한 6천억 늘었다고 6, 7천억 늘었다고 보면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 비율도 뭐 그렇게 문제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증시 자금은. 자, 그리고 외국인과 수급을 봐야 되는데,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던 게 이제 화요일부터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화요일 날 이제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을 던지고, 자, 수요일 날 더 이상 이제 개인들이 못 받아내니까 그게 좀 강하게 또 무너지고, 그때 또 2차 전지까지 무너지니까, 2차 전지 섹터가 무너져 버리니까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죠. 그래서 좀 그날 좀 크게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날 좀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고, 그렇다고 목요일 금요일 날 좀 좋은 식으로 좀 받아줬느냐, 그건 없어요. 그냥 매도가 안 나왔다 뿐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팔아먹은 이 현물의 그 수량만큼을 다음 주에 좀 들어와 주는지,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지, 요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큰 폭의 뭔가 움직임은 없어요. 뭐 사고 팔고 요 정도였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매집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 요 구간에서 매집의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매집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또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버텨줄 만한 힘이 있을지 전 모르겠어요. 더 이상 개인들이 뭐 돈을 더 끌어오면 몰라도 지금 57조까지 끌어왔으니까, 7조 원 더 들고 들어왔으니까 방어가 되는데, 뭐 또 한 5조 원 더 들고 들어오면 방어는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수급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코스피 위치 자리도 좀 중요해요. 그 정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선물 보게 되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뭐 목요일 날 끌어올리면서 6천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일주일로 통계를 본다면은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받아주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좀 강하게 받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선물이나 코스피나 전부 다 봤을 때 시장 전체의 수급 자체는 좋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이탈하는 모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이탈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몇 주째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좀 미친 듯이 잘 들어오다가 요즘은 조금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2600을 지켜주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굳이 안 보겠어요. 코스닥은 이게 지금 차트가 이걸 갖다 보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2차 전지 움직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의 거의 3, 40%가 이제 막 2차 전지에서 움직이다 보니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 보시는 게 조금 숫자로는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로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FOMC가 있었죠. FOMC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는 25bp. 이거는 뭐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25bp는. 그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파월의 발언이 중요했다. 근데 이번에 파월의 발언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매둘기파라고 합니다. 자, 왜 매둘기파냐? 뭐 내용을 좀 이따 내려가서 보겠지만 단순하게 우선 요약을 하면은 우선 9월 달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자,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 인하할 거예요? 인하는 없다. 인하는 없는데 인상할지 동결갈지 그건 모르겠다입니다. 그러고 그 데이터는 9월달 FOMC에 가봐서 그때 이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인상을 할지 뭐 동결을 할지 결정을 하겠다. 요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CPI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6월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이제 뚜렷했죠. 완화세가 이제 좀 뚜렷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한 번의 지표일 뿐이다. 약간 매파적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매파적이죠. 자, 그러고서 6월 소비자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다시 또 비둘기파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됐지만 갈 길은 멀다. 이건 뭐 언제나 하던 말이에요. 맨날 뭐 2%까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뭐 여기 있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확신을 낼 때까지 제약적 정책을 갖다 유지할 것이다. 뭐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긴축할 준비는 되어 있다. 뭐 매파적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 요게 조금 중요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럼 데이터를 갖다 예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다음번 CPI 그 다음번 CPI가 조금 두렵기는 해요.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CPI는. 그래서 요때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좀 좋을 거는 같아요. 8월달 CPI 나올 때, 그러니까 8월달 CPI가 이제 7월 걸 이제 8월에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자, 7월 CPI가 유가나 이제 웬만한 것들을 봤을 때 유가 그리고 곡물 가격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기저효과도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9월 FOMC까지 두 번의 CPI가 있고 두 번의 고용 데이터가 이제 나오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 모두 다 보고서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실시간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긴축하거나 적게 긴축하거나 양쪽 리스크가 모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뭐 내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뉴스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뭐 내용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얘기하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날 거의 뭐 0. 몇 퍼센트 정도 빠지면서 그냥 마무리가 되었고 뭐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뭐 똑같이 이제 9월 요 내용인데 뭐 좀 내용이 좀 더 있나 싶어서 가져왔었는데 지금 앞전에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저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시장이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실적들이 나왔죠. 빅테크들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MS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그 컨센을 갖다가 이제 상회를 했었고, 구글 같은 경우에 뭐 7% 이상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양호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왔었던 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번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메타가 워낙에 실적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았었죠. 근데 요즘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메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최대 분기 실적을 갖다가 보여주는 모습, 그러면서 또 시장을 또 끌어올려줬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전체를 갖다가 눌릴 뻔 하다가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적이 있어요. 애플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역대 최고가를 갖다가 이미 찍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애플 실적이 뭐 안 좋으면은 뭐 시장은 조금 하루 이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한 번 더 좋게 보여준 게, 자, 6월달 이제 PC가 나왔어요. 이미 6월달 거 CPI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확인을 했을 때는 PC는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3%밖에 오르지 않는 모습. 뭐 연준에서 말하는 거는 2%를 말을 하고 있죠.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연준이 더 많이 보는 거는 CPI보다 PCE를 더 많이 봐요. PCE가 좀 더 리얼 데이터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E를 많이 보는데, PCE가 오히려 이렇게 3%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거의 연준이 말하는 2%에 가까워지지 않았냐 하면서 시장이 그러면 괜찮네 라고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 CPI랑 PCE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자,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9월 달에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이제 80% 동결할 거다라고 이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 11월 같은 경우에도 동결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도 동결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수치는 금방금방 바뀌니까 뭐 그렇게 뭐 맹신할 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때그때 변동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거의 동결로 우선은 점쳐지고는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바뀔 거는 언제죠? 지금이 7월이니까 8월달 CPI가 나오면서 이 데이터는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만약에 8월달에 나오는 CPI마저 되게 잘 나온다? 저는 그거 잘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하 가능성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인하 가능성 나온다고 해서 연준이 인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의 반응이 좀 좋아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CPI가 다음번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우선 우크라이나랑 곡물 협정을 갖다가 이미 파기를 했죠. 러시아가 파기를 17일 날 파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7월 17일 날 요때쯤 파기를 했었고, 그 다음부터 지금 한 2주 동안 지금 무차별로 지금 항구 쪽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지금 불가능해지고, 수출 내륙으로 가야 되면은 비용적으로 한 10에서 15%뭐 많게는 20% 가까이 비용이 더 든다고 해요. 그거는 어차피 곡물 가격으로 전부 다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곡물 가격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선물들이 이미 올라가 있고요. 곡물 선물들은. 자,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봤을 때는 뭐 드론 공격이고, 드론 공격에 이제 곡물 저장소, 뭐 인프라, 뭐 항구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곡물 협정으로 복귀를 해라라고 하는데 복귀를 하지 않겠다. 서방이 금융 제재를 갖다 풀어주면은 그때 복귀를 하고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로 지금 압박을 하면서 지금 딜을 해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서방에서는 꿈쩍도 안 하죠. 그래서 내륙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곡물을 갖다가 저쪽 내륙으로 끌고 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긴 하겠죠. 자, 요런 식의 움직임이고, 자, IMF에서는 얘기했을 때 이 곡물 협정 파기로 인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5% 상승을 할 거다. 뭐 당연히 항구로 못 나오게 되면은 그냥 비용, 내륙으로 이동하는 비용만 거의 10에서 20%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곡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또다시 곡물과 식품 가격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올 거고, 그러면은 CPI는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 곡물 때문에 CPI가 올라간다고 하기엔 애매해요. 자, 유가인데 7월이 여기에요. 자, 7월 구간이 여기에요. 오늘이 이제 7월 30일니까 여기까지겠네요.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늘 7월 30일이니까 이 구간이 7월이에요. 요만큼이. 자, 평균치 그냥 띡 절반 내도 한 70 몇 불이죠. 자, 6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6월달은 평균치가 여기였어요. 한 60 몇 불이었어요, 거의. 자, 근데 이번에는 한 10불 올랐죠. 거의 10몇 프로가 올랐죠.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6월달 CPI를 보게 됐을 때는 6월달 CPI는 에너지 쪽에서 그래도 혜택 받은 게 있었어요. 에너지 쪽이 또 내려갔었던 게 있거든요. 이번에는 에너지 혜택이 아니고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올라가는 형태를 갖다 가져올 거고, 그리고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잡혔거든요. 전년 대비로 했을 때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다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CPI는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그냥 동일하게만 나와줘도, 지난달과 똑같이만 나와줘도 전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 정도면은. 자,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 이랬을 때는 시장에서는 분명히 긴축 다시 또 한 번 하겠네, 9월에 금리 인상 하겠네,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8월 CPI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 뭐 러시아가 저게 좀 풀어지고, 곡물도 좀 풀어지고, 유가도 좀 다시 좀 하락을 하면 좋겠죠.
자,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8월에 이제 감산을 갖다 연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우디는 자발적으로 돈을 들 벌더라도 무조건 80불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80불 위에서 놀아야지 본인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인프라 투자나 뭔가 그걸 했을 때 그 마진이 맞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는 감산을 스스로 해서 8월 달에도 감산을 갖다 연장하겠다. 더 추가로 연장하겠다. 뭐 한 80 몇 불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감산을 좀 풀겠죠. 다시. 감산을 하지 뭐 이제 증산하는 그런 식으로 또 갈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차피 이걸로 전부 다 돈을 갖다 벌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50만 배럴 추가 감산을 갖다가 예고한 거를 이제 8월 달에도 계속 꾸준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6월 감산량을 갖다가 8월에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유가가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막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주는지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가랑 곡물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CPI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 CPI로 인해서 그 데이터로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9월달 데이터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미중 관계를 봤을 때는 미중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도 있고 뭐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센 거는 같아요. 미국이 대만에 4,400억 원 규모로 군사 지원을 한다. 뭐 이제 미사일도 지원하고 뭐 이것저것 막 지원을 해요. 자, 근데 직접 이렇게 미국이 대만한테 직접 지원한 거는 최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분명히 또 반발을 가질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막 세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중국이 내수도 지금 애매해요. 내수도 지금 돈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든 돈 좀 쓰라고 막 풀어주고 규제도 풀어주고 막 금리도 조금씩 지준율도 조금 인하를 해주고 하는데도 중국에 지금 돈이 막 내수가 안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 보니 안 좋죠. 거기에다가 반도체, AI 이거 빨리 키워야 되는데 반도체도 지금 막히고 안 좋다 보니까 이 상태에선 지금 싸우기는 좀 그런지 미국한테 뭐라고 세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진짜 세게 얘기하고 거의 뭐 난리 났을 텐데 뭐 이걸 눈뜨고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중국에. 그래서 아직은 뭐 미중 관계가 그렇게 막 최악은 아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있었고, 자, 그리고 미국도 저렇게 대만을 가지고 건드리고 있고,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방위백서에다가 이제 대만을 언급하면서 또 중국을 건드리고 있어요. 일본이 건드리는 거는 좀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책임한 언행을 중단하라 하면서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지금 당장 이제 반도체도 받아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조금 약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사일까지 저렇게 주는데. 자, 어쨌든 미국과 일본 둘 다 계속 대만을 엮어가지고 중국을 계속 건드리는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계속 건드리다 보면 이거 진짜 뭐라도 터지면 어쩌려고. 자, 그러고 중국 침공을 대비해가지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 실제로 발사를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이것도 뭐 거의 최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행인 거는 지금 중국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내부 상태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여기까지 이제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여요. 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게 뭐 있나 쭉 봤거든요. 별게 없어요. 어차피 금요일 날 제일 중요한 거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싶기는 해요. 뭐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런 거 중요하죠. 뭐 그리고 뭐 쫄트 쪽 이제 뭐 구인구직 이쪽도 있고 비농업 이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이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출렁출렁거릴 이 뭐 데이터가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오면 출렁출렁거리겠지만 그렇게 센 데이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옛날에는 저런 것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이제 긴축 마무리구나라는 이미 그 시장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시장에 돈도 들어오고 있고 어차피 더 인상해봤자 마지막이잖아. 9월이 이미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쨌든 니네 인하할 거잖아. 금리 인하 요렇게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시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런 데이터 정도는 뭐 눌러줘봤자 바로 반등 오뚜기처럼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쭉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요일날 나오는 건데 금요일날 이제 시간당 임금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양호해지고 있어서 시간당 임금은 내려가야지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건 내려가야지 좋아요. 뭐 올라간다고 뭐 이게 두 가지 해석이라고 맨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그냥 내려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심하게 막 줄어들면은 뭐 이거 침체 아니냐 이러고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은 이거는 긴축이 더 필요하다고 막 이래버리니까 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 뭐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6이고 3.6 뭐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예상치도 3.6이니까 그냥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돼요. 여기서 뭐 굳이 올라갈 필요도 굳이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실업률도 세게 오면은 뭐 이제 뭐 긴축은 이제 끝나겠지만 뭐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긴축을 끝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그냥 예상치대로만 적당히 나와주면 된다 얘네들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냥 웬만한 것들 다 예상치만큼만 나와주면서 뭐 고용이든 뭐 임금이든 이런 부분들은 다 예상치가 나와주면서 CPI나 PCE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만 천천히 완만하게 계속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결국은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큰 데이터들이 나올 만한 건 없어요. 경제 지표에서는. 자, 그러고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실적이죠. 미국의 실적에서 좀 보게 된다면은 7월 31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소비파이 같은 경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날은 AMD, 뭐 AMD 정도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날 좀 목요일구나. 목요일 좀 센 게 있어요. 아마존하고 애플 정도, 요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 본다고 해봤자 뭐 페이팔, 소피파이 이런 애들인데 굳이 얘네들이 막 그렇게 막 세게 막 이걸로 막 할 것 같지는 않고 요 정도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얘네들까지만 실적이 되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미증시 더 무너질 가능성은 낮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걸 돌파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돌파하려면은 뭔가 센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애플일 것 같아요. 애플 시총이면은 충분히 이거 그냥 들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큼 다 해가지고 애들이랑 딴 애들이랑 다 같이 움직이면은. 그래서 애플 실적만 양호하다면은 웬만한 빅테크들도 다 같이 달려줄 거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애플 실적이 양호하다, 뭐 컨센 이상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고용 데이터를 나오잖아요. 뭐 실업률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그게 만약에 또 되게 양호하게 적당히 좋게 나왔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추가로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좀 얘네들이 좀 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전에는 뭐 14,500 근처에서 그냥 버텨주는 움직임 그 정도만 나와도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국장이 문제죠. 국장은 지금 이제 수급이 좀 쏠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차전지 확 쏠렸다가 반도체 확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가지도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데, 나머지 애들이 어느 정도 천천히 올라와 주면서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2차전지 이런 식으로 핑퐁을 해줘야 돼요. 뭐 그렇다고 반도체가 막 확 하락하거나 2차전지가 막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시장도 적당하게 완만하게 또다시 상승 곡선을 탈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거의 이때부터 거의 그대로잖아요.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죠? 6월 2일부터, 자 여기가 6월 2일이에요. 자 6월 2일부터 쭉 옆으로 그냥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뭐 하단을 조금 올려가는 모습은 있는데, 자 하단을 올려갔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상단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모이는 그런 각도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방향성이 한번 나와 줄 만한 그런 곳이에요. 조만간. 그래서 이 방향성 여기 나올 만한 곳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상승으로 가야지 좋겠죠 당연히. 요즘 수급이 조금 애매해서 수급만 좀 괜찮으면 참 좋은데, 그렇다고 환율이 막 엄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FMC 이후에 환율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환율은 갖다가 지금 안 가져오긴 했었는데 환율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도 되게 괜찮아요. 봤을 때는 FMC 이후에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없고, 뭐 어느 정도 이 1300 이하에서 버텨주는 이런 모습이고, 자 여기서 달러 인덱스도 그 뭐 요즘 100불 초반대, 요즘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더 빠져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없는데 외국인 수급이 너무 많이 이탈을 해서 조금 아쉬운 게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저 이탈한 수량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환율이 다 안 올라준다면은. 자 그래가지고 이탈한 수량들 다시 돌아와 주는지, 자 요 수량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은 시장 진짜 강하게 한번 반등 나올 거거든요. 예전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제지? 얼마 전인데 전에도 한 9천억 정도 막 팔았던 게 있었는데, 선물이었었구나. 선물로 봤을 때, 자 여기 있었죠. 정신 나간 듯이 팔았을 때가 있었어요. 선물로 그냥 지수를 갖다가 그냥 대놓고 눌렀을 때가 이제 7월 초반때, 7월 첫째 주였었죠. 자 1.2주 던졌고 뭐 1.2주 던지고 1600억 던지고 그리고 1.1조 던지고 9천억 던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던졌어요. 자 이렇게 던진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다시 한 번에 쫙 들어와요.
이런 걸 살짝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좀 세게 던졌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 번 정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위에서 놀면서 원했던 그림이죠. 2600 위에서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 괜찮게 나와주면서 수급까지 괜찮게 들어와 준다. 그리고 환율도 괜찮다. 그러면은 2600선에 대한 지지선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요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꾸준히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방향은 어차피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우상향 직전에 지금 수급이 좀 꼬이면서 지금 약간 달려가야 될 때 지금 못 달려갔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